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자한당의 리더십 경쟁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인 황교안과 원내대표인 나경원 둘의 갈등이 서서히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자한당이 장외투쟁을 끝내고 국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황교안과 나경원이 묘한 신경전을 벌였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아닌 황교안은 국회가 아닌 장외투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유지해야 하겠지만, 국회 내에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나경원의 입장에서는 국회로 돌아가야 하는 선택을 해야 했을 겁니다. 둘의 경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보수통합론입니다. 황교안이 보수통합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경원은 유승민과 통합하지 않으면 한국당의 미래가 없다라는 발언을 해버립니다. 이 발언으로 보수통합의 주체와 주도권이 당대표인 황교안이 아닌 나경원에게로 옮겨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를 의식했는지 황교안은 대국민 담화에서 보수통합에 대해 거론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는 빵 터지는 발표를 하지요. 그러니까 내용은 없지만 보수통합은 내가 주도한다, 이런 강조이자 위기감이 아니었을까 추정됩니다. 지난 나경원이 추경 처리를 발표한 날은 묘하게도 황교안이 휴가 상태였습니다. 추경 처리 발표가 나자 황교안은 휴가 중에 국회로 복귀해 국익을 중심에 두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다급하고 위중한 만큼 특위 차원에서도 추경의 힘을 보태달라라고 발언합니다. 그러니까 예결특위위원장인 김재원에게 별도로 추경에 신경을 쓰라라는 지시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나경원이 비박인 황영철을 빼고 그 자리에 넣은 친박의 김재원은 추경 과정에서 음주를 하여 국민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의 엄중 지시를 음주로 답한 꼴이 되었지요. 우연이겠지만 황교안의 대국민 담화 역시 나경원의 휴가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여야 지도부 중 유일하게 나경원은 불참합니다. 불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절묘한 타이밍에 중국 임시정부를 찾아왔다는 보도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광복절 당일 SNS를 통해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을 가장 세차게 흔드는 이들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자유를 지우고 법치를 훼손하고 공화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문 정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라며 휴가 중에 중국까지 가면서 대정부 비판 메시지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이라는 행사를 통해 의도했든 안 했든 당대표인 황교안보다 원내대표인 나경원에게 보다 큰 극적 효과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자, 그런데 나경원의 중국 방문 역시 비판이 쏟아집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정하는 세력들이 이승만의 비호에 의해 암살된 김구 선생의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았으면서 해방 전에는 대한민국이 없었다라는 황당한 발언도 하지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인 것인데 이곳에 가서 대한민국이 없었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급기야 방명록에 대한민국의 필체를 대일민국으로 오해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광복절에 불참해 가면서 중국의 임시정부를 방문한다는 기획부터가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인데, 아니나 다를까 대한민국 역사 왜곡 논란과 필체 논란까지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황교안과 나경원의 미묘한 리더십 경쟁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뜻하지 않는 자한당의 민낯이 터져나오는 빵 터지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 이제 황교안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다시 장외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외투쟁에 황교안과 나경원의 관계에서 또 어떤 서프라이즈한 일들이 펼쳐질지 사뭇 기대가 됩니다. 어찌되었든 싸움이 일단 나면 물불 안 가리고 이겨야 하는 것이 싸움의 정석일 겁니다. 아무쪼록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인물들이니 얼마 남지 않은 내년 총선까지 리더십 경쟁에 최선을 다하시라, 건투를 빌겠다 라고 마무리하면서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